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열대어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어를 키우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열대어 키우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복 투자 없이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어를 키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 중 첫 번째는 바로 어항입니다. 물론 어떤 어종을 키우실지는 정했다는 전제하에 어항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에 초보를 위한 세팅에는 25i 큐브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때는 가성비를 생각하는 선택이었다면,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 최소 35큐브부터 60cm, 즉 두자 어항까지가 좋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커야 좋다는 말씀.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이 작으면 물량도 적고 어항이 크면 물량도 많습니다. 큰 사이즈의 어항이라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열대어가 배변을 해도 질산염 등 오염 수치가 물에 비해 작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물의 오염 수치가 낮으니 환수를 더 자주 안 해도 관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환수를 하기 때문에 물속에 질산염이 쌓이는 것보다 환수 수치가 더 높아지게 되니 당연히 물이 잘 안 깨지게 됩니다. 물론 어항이 크고 물고기 개체수가 많아지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큰 만큼 더 많은 물고기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대어 키우기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여과기입니다. 여과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고기만 키울 건지 아니면 수초 어항을 꾸며서 수초랑 물고기를 같이 키울 건지에 따라 여과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물고기만 키울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스펀지 여과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박스 여과기까지 추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초 어항을 꾸밀 거라면 외부 여과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어항이 30 이하라고 하면 거리식 여과기도 괜찮습니다만, 오늘은 큰 사이즈의 어항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 여과기를 추천합니다. 고르는 요령은 어항 사이즈에 맞추어 용량을 맞춰라입니다. 외부 여과기를 예를 들면 외부 여과기마다 적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항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그것보다 살짝 오버해서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부 여과기에는 여과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과제가 중요합니다. 좋은 여과기를 쓰는 것보다 좋은 여과제를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 여과제에 돈을 아끼지 마시고 평이 좋은 것들을 넣어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스펀지 여과기도 각각 용량이 있습니다. 오늘은 큰 어항에서 사용할 것이니 스펀지 여과기는 큰 사이즈인 슈퍼쌍기를 30큐브는 하나, 40큐브는 2개, 60cm에는 3개 이상을 넣어서 충분한 여과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단독 사용이 불가합니다. 외부 여과기야 전기만 꽂으면 작동하지만 스펀지 여과기는 외부에서 동력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발생기가 필요합니다. 스펀지 여과기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러한 산소 발생기도 좋습니다만은 스펀지 여과기 개수, 아니 어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이러한 것보다는 브로와처럼 대용량의 산소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열대어 키우기 세 번째 준비물은 바닥재입니다. 이건 열대어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초 어항에는 소일이 좋으며 물고기만 키우시는 거라면 저는 흑사를 추천합니다. 흑사의 어두운 색이 열대어의 발색에도 도움이 되고 또 두껍게 깐 흑사 안쪽에 현기성 박테리아도 서식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깔끔하게 세팅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박스정형 여과기를 이용해서 그 안에 흑사를 넣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닥재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조 여과기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열대어 키우기 네 번째 준비물은 히터입니다. 솔직히 여기부터는 필수 준비물은 아니고 있으면 효과적인 것들입니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간절기부터 지금처럼 겨울이라면 수조 내의 온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열대어들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어종이기에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최적의 온도입니다. 겨울철이라면 히터를 넣어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 열대어를 따뜻한 방 안이나 거실에서 키우기에 히터를 넣지 않아도 그리 많이 떨어지는 온도가 아니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열대어는 온도의 높낮이보다는 온도의 급격한 차이에서 오는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온도라도 그대로 쭉 유지한다면 열대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수 시에 아주 찬물을 넣어서 급격한 변화를 주는 일만 피할 수 있다면 이건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열대어 키우기 5번째 준비물은 조명입니다. 조명 역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명을 꼭 하라고 하고 싶네요. 우리가 열대어를 키우는 이유가 바로 관상인데 어떻게 불 꺼놓고 관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명은 약하게라도 있어야 열대어 관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명을 켜주고 꺼주는 것만으로도 열대어 생활 패턴 리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대어도 잠을 자는데 조명이 켜 있는 시간은 활동 시간으로, 조명이 꺼져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쁜 열대어를 제대로 보려면 이쁜 조명이 있어야 하겠지요. 열대어 키우기 6번째 준비물은 바로 먹이입니다. 당연히 먹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먹이를 먹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단순하게 구피를 예로 들자면 구피는 테트라 계열의 사료도 정말 잘 먹습니다. 그 사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서 이 정도면 주사료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거나 더 빨리 키우고 싶거나 하신다면 주사료 외에 짱구벌레라든지 실지렁이라든지 물벼룩도 좋고 이런 생먹이도 가끔 먹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 빨리 키우고 병 없이 키우려면 정말 비싸고 번거롭더라도 브라인 쉬림프를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브라인 쉬림프를 추천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시다면 여러 가지 사료를 섞어서 먹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한 가지 사료에서 모자란 부분을 다른 사료들이 보충할 수 있으니 2-3가지 정도의 사료를 번갈아서 먹이거나 아예 섞어서 먹여도 좋습니다. 이 밖에 박테리아제라든지 치료약이라든지 부화통, 들채, 온도계 등 여러 가지도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구비하셔도 됩니다. 아참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열대어 키우기 7번째 준비물은 바로 환수 세트입니다. 어떤 어항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씩 4번 환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마다 바가지를 이용해서 물을 뺄 거 아니라면 이런 사이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사이펀은 어떤 제품을 쓰던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저처럼 뽀대나는 걸 쓰시던지 아니면 가성비를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던지 어떤 거든 기능 자체가 차이가 안 나니 알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열대어 키우기에 기본이 되는 준비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려서 혹시나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있어도 중복 투자 없이 안전하게 물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초보일수록 어느 정도 큰 어항으로 시작하면 훨씬 더 적응하기 쉽습니다. 다만 초보들은 금방 질려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작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작은 어항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큰 어항으로 시작하면 뭐든 훨씬 수월하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